구멍가게가 잘 되는 것이 저는 인권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광주만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대형마트가 되면 물론 좋은 물건 사러 갈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구멍가게가 사라져가지고 우리 골목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골목이 어두워지면은 폭력이 많아지거든요. 자기소개를 한다는 좀 어색한 일인데요. 저는 전남대학에서 한 31년 좀 넘게 영문과에서 가르쳤고 또 1999년부터는 광주 국제교류센터 소장을 자원활동으로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나 또는 지금 이렇게 교류센터를 운영하면서 광주를 특별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단순하게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 광주의 그런 전통 때문에 특히 1980년에 민주화 그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 인권의 발전 혹은 경제 발전, 문화 발전의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우리 도시를 위해서 뭔가 제가 가진 작은 그런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뭔가 힘이 되도록 하는데 생각을 기울였고 또 교류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런 조직 운영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 그 생각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병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도 제가 국제협력 일을 맡았을 때 외국인 학생들 환영을 할 때는 꼭 먼저 가서 이 물병을 보여주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광주라는 데는 특별한 도시다. 여기 와서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깨우쳐 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제가 이 물병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상징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만난 학생들도 지금도 물병 쓰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학교에서나 교류센터가 광주 시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도 혜택이 되고 또 이런 정신을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운동으로서의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작게나마 성공도 하고 있고 늘 우리 같이 노력해주는 우리 동료 간사들과 그다음에 시민들, 특별히 우리 도움을 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류센터가 특별한 점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권단체도 아니고 환경단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현재 한 970명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 같은 단체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이 특별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외국인과 그 되게 국제교류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부 돈을 받아서 그냥 외국인 서비스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회원이 돼서 서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마 굉장히 특별한 단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꼭 성공시키는 그런 단체라는 점에서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계인권도시 포럼도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뭐 국제교류 주간 행사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는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같이 일하는 간사들이 자랑스럽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교류센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교류센터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광주 뉴스를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반인 상대로 하는 처음 나온 영어 월간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처음 나온 영어 월간지라는 점뿐만 아니라 수준이 또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만든 지가 벌써 22년째인데, 우리 광주가 이런 잡지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은 자원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되는 데에는 수많은 외국인 자원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어서, 물론 한국인도 참여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현재 인터넷으로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올라갈 때 제가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외국인 편집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인터넷 잡지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 인터넷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 점이 매우 자랑스러운 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식지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편집진이 우리 간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이 같이 편집진으로 노력을 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같이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주인된다는 그런 의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아마 우리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외국인으로서는 저 혼자 발표자였고, 전부 인도네시아의 관련자들이 발표했고, 또 청중들도 외국인은 실제로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만난 외국인은 미국인 활동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인권 축제가 시작된 것은 우리 광주에서 시작한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도 그런 비슷한 행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7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발표한 내용은 광주가 어떻게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지, 또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것, 또 경제 발전, 또 한류가 이렇게 융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서로 관련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권도시 광주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발전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약 20년에 걸친 그런 민주주의 제도의 그 정착, 또 아울러서 그것과 함께 경제도 같이 성장을 했고, 사실은 이 문화 발전이 거기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 한국의 민주화, 또 경제 발전, 문화 발전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세계에서 인구는 4위고, 그렇지만은 경제 순위는 지금 경제 규모가 16등 이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데, 그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특히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2050년에 5위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제 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또 그 민주 발전, 경제 발전,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그동안 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듯이 인도네시아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박수를 받았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워낙 많이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그에 반해서 한국은 굉장히 자원도 부족하고 또 인구도 급속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의 그 경제가 성숙 단계에 와 있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히 젊은 국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많은데, 같은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인도네시아가 빠른 속도로 그 민주화가 되고 있고 또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자기들도 따르고 싶다고, 본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인권을 매개로 해서 인도네시아와 그 적극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서로 그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그 회의 기간 도중에 그 시장 두 분이 따로 저를 만나자고 해서 광주와 자기 도시와의 그런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중재를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광주와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시들이 또 여러 지방들과 그런 교류가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우리 것을 따르려고 그러고 있고, 뭐 단순히 민주 인권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은 이슬람 인도가 인구가 90%에 가깝거든요. 약 87%가 이슬람이고 카톨릭 개신교 합해서 약 10%가 기독교고, 그 다음에 소수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도 있고, 그래서 도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분쟁이 물론 좀 있긴 있지만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 내부 갈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 도시 인권 운동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그 중앙정부가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인권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데,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지방 도시들의 인권 운동이 굉장히 소강 상태고,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국가가 인권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권 운동이 우리보다 더 현재는 앞서고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인권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권으로서 인권 운동 자체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 또 이 정치 지형,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종합 예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환영만찬 장면인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뭐 이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의상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했어요. 이제 제가 환영만찬 때 저도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한 분이 그 주최하는 도시에 시장 한 분이 이제 저를 자리에 앉히는 장면인데, 제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시의 시장이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주의 주지사였어요. 그 사이에 저를 앉힐 정도로 상당히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 환영만찬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그 화려한 공연도 있었고, 또 그 주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가진 그 의상들을 보여주는 패션쇼를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성대한 환영 만찬을 했거든요. 우리는 세계적인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대한 환영 만찬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인도네시아의 그 개막식 장면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 일단 색깔이 좀 단조롭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 공식 행사에서는 지금 제가 옷을 입듯이 이렇게 이런 정장 혹은 반정장 차림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깜짝 놀란 것이 여성 참여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면은 색깔이 다양해지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광주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성 참여가 많은 도시거든요. 우리 시의원 숫자가 43%로 전국 최상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 참여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 참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여성 시장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 법으로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30% 이상 돼야 한다고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미래가 보이는, 저는 여성 참여가 없이 국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 민주 인권뿐만 아니라 여성 참여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권도시 포럼의 시작은 2011년에 광주시에서 시작했는데, 광주가 인권도시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뜻이 강했거든요. 제가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동안 인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인권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권을 찾기 위해서 시민들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인권 보장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놀래기도 하고 진짜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 인권도시 포럼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공유뿐만 아니라 이 인권도시 포럼을 통해서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도시가 됐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안 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좀 아쉬웠어요. 다만 저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국제 네트워크를 단순히 인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문화 또 혹은 경제, 교류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권도시 포럼을 그냥 그 대화의 그 마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교류의 마당으로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그 제도적인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광주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재미있는 도시거든요. 옛날에 예멘 사람들이 제주에 왔을 때 전국적으로 그 이슬람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 이슬람 이주민, 난민 받는 것에 대해서 과반수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은 과반수가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이주민적이고 친인권적이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앞서서 한다는 점에서 광주는 이미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진보적인 게임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개개인이 전 친환경적이고 친인권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단순하게 나만 잘 되겠다는 생각보다 내 미래가 나도 더 발전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로서 발전한다는 데 대한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부터 우리가 1980년의 사례가 단순하게 과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배워야 할 우리 광주 시민의 정신이라는 생각을 내 개인이 구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이 단순하게 좀 너무 경쟁 교육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경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경쟁 일본도의 교육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은 좌와 우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대립, 이것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그런 대립 구조를 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교육도 되지만은 교육은 미래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교육이니까 이 교육은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시민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꼭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서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포용사회인데 그런 사회로 바뀌는 것이 저는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자영업자들이 자꾸 파산하고 망하고 그러면 이거는 인권 포용사회가 아니고 인권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만 잘 되고 대형마트만 잘 되고가 아니라 이런 자영업자도 잘 되고 봉급쟁이도 살 수 있고 그런 사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권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멍가게가 잘 되는 것이 저는 인권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광주만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대형마트가 없는 것이 저는 인권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형마트가 되면 물론 좋은 물건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멍가게가 사라져가지고 우리 골목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골목이 어두워지면은 폭력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수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범죄도 적고 우리가 서로 따뜻한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